자, 요번에는 이제 생성자라고 하는 그 특별한 메서드 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은닉이라는 그 작성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자, 생성자는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new 해갖고 이제 객체 만들죠. 이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특수한 형태의 메서드예요. 얘는 값을 리턴하지 않아요. 아예 리턴 타입 자체를 명시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요 안에 있는 기능이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호출돼요. 용도는 멤버 변수의 어떤 값을 할당해주기 위해서 써요. 객체가 만들어질 때 멤버 변수의 값을 자동으로 뭔가 대입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생성자도 메서드의 종류이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정의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그래서 생성자로 전달되는 요 파라미터를 멤버 변수에 그대로 복사를 해주는 거죠. 결국 여기 저장될 거 아니에요. 생성자의 파라미터가 정의되면 객체를 만들 때, new에서 객체 만들 때 파라미터를 줘야 돼요. 그럼 이 자바 학생이라는 값이 name으로 들어가는 거고 25라는 게 age로 들어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name과 age의 복사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코드를 왜 써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전교시에 썼던 코드랑 비교해 볼게요. 전교시에 멤버 변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래스하고 이름과 나이를 갖는 두 개의 멤버 변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푸. 그러면은 이 객체가 name과 age라는 값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럼 내용을 넣어주기 위해서 값을 이렇게 할당하죠. 이게 우리가 1, 2교시 때 썼던 실수 타입이에요. 객체를 또 만들어요. 그럼 또 값 넣어주죠. 이게 우리가 전교시 했던 거예요. 그럼 F1의 이름은 철수, F1의 나이는 20, F2의 이름은 민수, F2의 나이는 25. 자, 객체 하나당 지금 3줄씩 들어가죠. 자, 이런 거 100명 만들어야 되면 몇 줄 코딩이에요, 지금? 300줄 코딩 하잖아요. 생성자가 있을 때 봅시다. 클래스 만들 때 조금 더 는 거예요. 그러면 객체를 만들 때 철수와 20이라는 값이 율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죠. 그럼 이 값이 멤버 변수에 바로 복사까지 한 번에 끝나잖아요. 한 줄로 끝나죠. 요 세 줄짜리가 한 줄로 단축된다고요. 그럼 얘는 100개 만들면 몇 줄 코딩해야 돼요? 100줄이면 되죠. 300줄 코딩 하실래요? 100줄 코딩 하실래요? 이거예요. 이게 정말 잘 들어봤는 게 뭐냐면은 모르면 손발이 고생해 진짜. 여기선 손이 고생하네. 모르면 손이 고생해요. 300줄 코딩이랑 100줄 코딩의 차이예요.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기본 개념은 클래스와 객체예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이해가 안 가면 일단 지나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다 본 다음에 다시 되짚어 보라고. 이거를 내용들을 다 훑어본 다음에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은 누가 만든 건지 몰라도 끝내주게 게을러요. 다소 복잡하게 꼬이는 것 같은데 꼬우면 꼬울수록 코드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손가락 까딱하기 싫다는 거지.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가 지켜본 것만 해도 거의 25년이 돼가거든요. 근데 그 이전부터 자바라는 언어가 존재했단 말이에요. 어린 자바서 거의 한 30년 정도 지금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계속 쓰여온 건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하우가 축적이 됐겠어요. 프로그래머들이 코딩하기 되게 귀찮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뭔가 하라 그러면 되게 귀찮아요. 왜냐면은 내가 타이핑하는 거는 내 생각의 속도를 절대 못 따라가거든요. 이미 머릿속에선 개발이 끝났는데 그걸 직접 코딩하려고 그러면 귀찮아요. 그래서 코드를 축약하기 위해서 생성자라는 기법이 등장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엔 요거 만들게요. 네, 마린입니다. 인간 종족 해병이죠. 네, 제일 쫄자예요. 자, 이름하고 체력 두 개의 그 속성만 가졌습니다.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해야 되고 앞에 리턴 타입이 안 붙어요. 보이드도 안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생성자의 파라미터는 멤버 변수랑 1대1로 짝지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멤버 변수 만드는 만큼 짝지으시면 돼요. 내가 어떤 대상을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이 대상이 가져야 되는 어떤 특성들을 쭉 나열을 해봐요. 뭐 체력, 공격력, 방어력 뭐 이런 특성들을 쭉 나열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떤 의류라고 해봅시다. 의류 중에서 티셔츠라고 해보죠. 이 티셔츠가 가져야 되는 특성들을 나열해봐요. 재질, 사이즈, 색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티셔츠라는 클래스 만들고 이거 멤버 변수로 정의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얘가 갖는 특성을 이름과 체력으로 잡고요. 생성자 파라미터 받아서 멤버 변수에다가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new 마린이라고 만들면서 이름 지정하고 체력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거 한 줄만으로 여기 변수값까지 딱 세팅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게임 해보면 이거 한 마리 뽑을 때마다 나오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를 치게끔 하고요. 여기 %n이 아니고 역슬래시 n이에요.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 일괄 변경하다 보니까 다 같이 바뀌었나 보네. 그 다음에 dis.name이라고 하면은 여기 저장되어 있는 이름 끌어다 쓰는 거죠. 그거를 %s에다가 치환해서 출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은 아까 앞교시에 봤었던 거랑 똑같이 구현했어요. 상태 확인 메서드. 스스로의 이름을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체력을 여기 % 뒤에 넣었어요. 얘도 역슬래시 n. 레벨업. 체력을 5 증가시켜요. 이 레벨업이라는 메서드 안에 별도의 HP라는 변수가 없으니까 얘를 가리키는 거죠. 만약에 똑같은 이름이 또 있으면 dis를 붙여서 구별을 해야 될 수 있어요. 이게 좀 헷갈리면은 그냥 모든 멤버 변수에 무조건 dis 붙여버리세요. 자, 그럼 얘도 요 이름값 끌어다가 여기다가 체크해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공격을 받는 메서드죠. 공격을 받을 때 내 피가 얼마만큼 깎일지 처음부터 내가 아나요? 나를 공격하는 놈이 누구냐에 따라 내 피가 얼마 깎일지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공격력은 파라미터로 받아야지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상대방 공격력을 내가 왜 결정해? 상대가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파라미터로 들어와야죠. 그래서 상대방 공격력만큼 내 피를 깎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 먼저 앞에 출력해주고 적의 공격을 받아 체력이 얼마 감소합니다. 공격받은 공격력을 출력해주면 돼요. 자, 이어서 이제 만들어보죠. 마린 시뮬레이터 2마리 뽑을게요. 그럼 이제 M1의 이름은 마린1이고 기본 체력은 100이에요. M2도 마린2고 기본 체력 100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속성 출력해봐요. 자, 객체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생성자가 호출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객체 만들면서 대사 각자 치겠죠? 뽑으면 나오면서 그 게임에서 대사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객체의 기본 속성을 확인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름과 체력 출력하겠죠. 자, 한 마리는 공격을 받았는데 공격력이 30이었어. 두 번째는 20의 공격을 받아요. 그럼 마린1은 체력이 70 남을 거고 얘는 80 남겠죠. 다시 확인해 보면은 70과 80 출력되겠죠. 자, 레벨업해서 체력 올려요. 얼마씩 올라? 5씩 오르네. 그럼 다시 출력해 보면은 75와 85가 돼 있겠네요.
자, 그래서 객체 2개 만들었을 때 일단 대사 한번 시키고요. 마린 1, 마린 2가 각각 체력 100. 근데 1은 아까 30 공격 받았고 마린 2는 20 공격 받았고 체력이 70과 80으로 깎여 있죠. 자, 두 마리 다 레벨업 시켜서 50 증가했더니 75와 85로 늘었다. 자, 다음에 이제 살펴볼 내용은 캡슐화라고 하는 겁니다. 캡슐화가 뭐냐면 객체에 대한 언어적 요소를 활용해서 객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정보라고 하는 거는 변수예요.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 그러니까 변수를 못 쓰게 잠가버리는 거예요. 멤버 변수나 메서드가 객체에 노출되지 않고 은닉되도록 설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객체를 사용하는 측의 실수로 인한 기능의 오작동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인지 봅시다.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국어 점수, 영어 점수를 갖고 있다고요. 멤버 변수로.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점수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0에서 100 사이로 오죠. 근데 어차피 정수 타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입할 수 있는 값들은 그냥 정수이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에러가 아니야, 이 코드는. 근데 세상에 어느 국어 점수가 마이너스 50점이에요. 어느 시험이 영어 점수가 12,345점이야.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적으로 에러는 아니에요. 둘 다 정수를 충족하니까. 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멤버 변수가 객체한테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잘못된 값을 저장하는 거에 대응을 못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드는 생각이, 아, 이거 마이너스 50 아니고 잘 입력하면 되잖아. 어차피 이것도 내가 코딩하는 거고 이것도 내가 코딩하는 건데 그냥 둘 다 잘 입력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이것도 내가 코딩하고 이것도 내가 코딩하면 여러분들 취업하면 혼자 일할 거예요? 팀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할 거 아니에요. 자바는 애당초 혼자 작업하는 거를 가정하고 만들어진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 명이 동시에 팀전을 한다는 것 가정하고 고안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옆 사람이 짜고 밑에 있는 이걸 내가 짠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사람이 짠 코드의 내용을 내가 몰라. 그냥 갖다 기능만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대입되는 값을 충분히 잘못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두 명이서 따로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파일 하나에 클래스를 2개씩 넣고 있거든요. 조금 지나면 이게 파일이 분리될 겁니다. 자바는 애당초 혼자 코딩하는 게 전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바를 혼자 공부할 때 납득이 안 가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이거 이딴 짓을 굳이 왜 해야 돼?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자, 그러면 이 포인트라고 하는 변수를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메서드의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값을 검사하는 기능을 넣는 거죠. 이 포인트의 값을 직접 넣는 게 아니에요. 자, 스튜던트의 객체를 만들었어요. s.setPoint라고 치면서 1, 2, 3을 줘요. 그럼 일로 1, 2, 3이 들어온 거죠. 이 1, 2, 3이라는 파라미터를 멤버 변수에 복사할 건데 복사하기 전에 이 부분으로 체크하는 거야. 만약에 0보다 작으면 강제로 빵점으로 돌리고 100보다 크면 강제로 100점으로 맞추는 거죠. 그럼 여기 저장되는 거 얼마겠어요? 123이 2, 5, 이 부분을 통과하면서 100으로 깎이겠죠. 자, 셋 포인트를 또 주면서 마이너스 123. 1, 2, 3, 1, 2 이걸 줘요. 그럼 여기로 들어오죠. 그럼 여기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으로 다시 조정이 돼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각각 출력하면 100점입니다, 0점입니다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통해서 값을 전달하면서 값의 범위가 잘못 주어지면 그거를 보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논리적으로 더 빈틈이 없는 값이 저장이 되죠. 하지만 이 멤버 변수,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클래스를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줘요. 이거 쓰세요라고. 그랬더니 나는 이거 호출 안 하고 그냥 값 직접 넣어야지. 이래버리면 기껏 만든 메서드를 호출 안 하니까 이 포인트에 직접 1, 2, 3, 4, 5라고 저장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만든 거 말짱 도루묵이지. 그럼 나는 어쩌겠어? 긁힐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잔뜩 긁혔단 말이죠. 그래서 접근 한정자라는 기능을 넣습니다. 자, 일단 내가 긁힌 상태야. 멤버 변수나 메서드 이름 앞에 예약어를 적용해서 객체를 통해 접근할 수 없게 기능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앞에 뭐 안 붙었죠. 아무것도 안 지금까지 멤버 변수나 메서드 이름 앞에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이런 거 안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가 디폴트예요. 이 디폴트는 똑같은 소스 파일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요. 파일이 분리되면 못 써, 걔네들은. 그러니까 예제 하나가 무조건 파일 안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여태까지는. 자, 퍼블릭. 객체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상태예요. 프라이빗. 프라이빗은 은밀하다는 뜻이잖아요. 객체를 통해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은닉됩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 앞에 프라이빗이라고 붙이면은 걔는 이제 못 써요. 프로텍티드는 동일한 패키지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가 패키지라는 기능을 안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프로텍티드는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얘는 쓰지도 않아요, 잘. 다음 단어는 너무 이르고 다다음 단어쯤에 나올 거예요. 자, 일단은 요거를 언제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강제를 하면은 일단 모든 메서드 리턴 타입 앞에는 무조건 퍼블릭을 붙이세요. 기능은 안 쓸 거면은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 왜? 지금까지 썼던 퍼블릭이죠, 퍼블릭. 맞아요. 정확히는 여기 밑에 있는 퍼블릭이고. 요 퍼블릭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모든 멤버 변수 앞에는 무조건 프라이빗을 붙이세요. 그러면은 아까 앞에 코드로 가서 이렇게 못 써요. 이렇게 쓰면 에러. 이렇게 객체를 통해서 멤버 변수에 바로 접근하면 에러 나요. 내가 긁혀갖고 어디까지 하나 보자고 그냥 못 쓰게 잠가버린 거야. 그 이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잘못된 값 넣어봐라 헤헤 하면서 나는 값을 범위를 제한하는 거죠. 자, 클래스에는 디폴트와 퍼블릭만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하고 프로텍티드는 애당초 클래스에는 접근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디폴트는 아무것도 안 붙인 거라 그랬죠. 그럼 아까 우리가 예제에서 봤었던 그 질럿이라든지 드라곤이라든지 마린 클래스는 디폴트였던 거죠. 퍼블릭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 소스 파일에는 오직 하나의 퍼블릭 클래스밖에 존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그 질럿이나 마린 같은 거한테 퍼블릭 키워드 붙이는 순간 에러 나요. 못 붙여. 자, 반대로 말하면 소스 파일 하나에는 오직 하나의 퍼블릭 클래스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까 했었던 그 드라군 클래스에다가 퍼블릭을 붙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파일을 따로 짜야 돼요, 이제. 이제 예제가 파일 하나가 아니게 됩니다. 자, 근데 퍼블릭 클래스는 소스 파일과 클래스 이름이 항상 무조건 동일해야 돼요. 자, 실제로 프라이빗을 적용한 예시예요. 이거는 실습용 코드, 설명을 위한 코드지 실습 코드 아니에요. 저기 오른쪽에 써놨죠. 자, 스튜던트의 두 개의 멤버 변수가 있는데 하나는 퍼블릭이고 하나는 프라이빗이에요. 앞에 접근 한정자 붙었죠. 객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s.public value한테 값을 100을 넣었어요. 지금 public value 앞에 public 붙어있죠. 그러면은
얘는 문제가 없는데 s.private value 얘는 지금 은닉돼 있잖아요. 빨간 줄 가죠. 실제로 에러 나요. 밑에 에러 메시지 보면은 student.private value is not visible. 쓸 수 없대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노란 줄 갖는 거는 경고예요. 이 값이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다. 못 쓰게 막아놨으니까 쓸 수가 없지. 노란 줄은 에러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멤버 변수를 함부로 접근 못하게 잠가버린다. 그러면 변수라는 거는 값을 저장하고 거기 있는 값을 활용하는 게 목적인데 저렇게 접근 못하게 막아버리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닉된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멤버 변수가 은닉되면 프로그램의 가장 근본 목적은 데이터 활용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메서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특수한 변수를 getter, setter라고 합니다. 은닉된 멤버 변수에 간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정의된 메서드고요. getter, 멤버 변수 값을 리턴하는 용도입니다. setter,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을 멤버 변수에 복사하는 용도입니다. 생성자는 객체 만들 때 값을 파라미터로 넣어주는 거니까 멤버 변수 값을 초기화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변수의 값을 최초로 저장하는 걸 초기화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getter는 멤버 변수 값을 리턴하는 용도고요. setter는 파라미터 받아서 그 파라미터를 멤버 변수에 다시 넣어주는 용도예요. setter는 수정할 때 쓰는 거죠, 값을. 이 getter와 setter의 역할을 하는 메서드들은요, 굳이 안 지켜도 에러는 안 나지만 이름이 전 세계 모든 자바 프로그래머들에 의해서 암묵적으로 약속돼 있어요. getter는 앞에 이름 get을 붙이고요. 변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서 갖다 붙입니다. setter는 변수 이름 소문자를 set을 앞에 붙이고 첫 글자를 대문자로 갖다 붙입니다. 이거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이 규칙. 안 지킨다고 에러 안 나거든요. 근데 이 규칙을 안 지키면 여러분들이 실습량이 거의 1시간에 700~800줄 이상으로 늘어요. 이 규칙을 지키면 전 세계의 모든 자바 개발자들이 이 규칙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규칙이 여러분들이 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도 내장돼 있어요. 당장은 내가 오픈을 안 하겠지만 한 번은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규칙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작성할 소스 코드의 60% 이상이 자동화돼요. 그냥 한 번에 촥 하고 나와요. 그냥 코드가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자, 요번엔 벌처입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유닛인데, 자, 이게 같은 폴더 안에, 자, 소스 파일 안에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공존할 수 없죠. 그리고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도 파일 안에 공존할 수 없어요. 같은 스타일로 한 폴더 안에 이름 똑같은 클래스가 공존하지를 못해요. 생각을 해봐요. 클래스 이름이, 자, 클래스에 퍼블릭 붙었죠. 자, 자바 소스 안에 퍼블릭 붙은 클래스 몇 개 있을 수 있다고? 단 한 개. 그럼 이제부터는 소스 파일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파일 맘대로 만들지 마세요. 파일 만드는 것도 규칙이 있어요. 폴더도 맘대로 만드시면 안 돼요, 자바는. 폴더 만드는 법도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폴더조차 맘대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자바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랑 다르게 되게 꼰대예요. 뭐 하나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배우기가 더 편해요. 왜냐면은 내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따라해도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였으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이 중에 무슨 방법을 써야 될지부터 골치 아파지기 시작을 해. 왜냐면은 내가 이 방법을 선택해서 이게 과연 맞나라는 의문이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그 의문은 평생 가요. 나도 내가 짜는 코드 아직도 그러니까. 근데 자바는 그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 애당초 방법을 하나로 제약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규칙이야.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이거 왜 모니터라고 불러요? 이거 왜 책상이라고 불러? 그거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퍼블릭이기 때문에 이 벌처라는 클래스는 소스 파일을 따로 뺍니다. 파일을 따로 분리해서 따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파일 2개가 이제 하나예요. 자, 멤버 변수 2개 은닉됐습니다. 그래서 요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값을 만들어요. 자, getter, setter. getter는 멤버 변수 값을 리턴하는 용도고요. setter는 파라미터 받아서 멤버 변수에 넣어주는 용도예요. 이거를 모든 멤버 변수 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변수 하나당 메서드 2개가 한 세트죠. 그러니까 내가 멤버 변수 2개씩 넣은 이유가 있어. 저기에다가 이름, 체력, 공격력, 스피드, 레벨, 방어력 넣으면 변수 6개죠. 그럼 메서드 16개 만들어야 돼. 이제부터 실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는 코드 직접 손으로 써보면서 따라가세요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타이밍 놓쳤습니다.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그거 안 하셨으면 이젠 늦었어요. 이제는 양이 많아서 못 써, 손으로. 그리고 getter setter 개념은 아마 대학에서 얘기 안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get HP 체력을 리턴합니다. 그 다음에 set HP. 자, 체력 값을 넣는데 이거 잘 봐요. 이거 만들고 나서 되게 웃었거든요. 자, 체력이 1보다 작으면 강제로 1로 세팅하죠. 그쵸? 얘 안 죽어. 체력이 0이 돼야 죽을 거 아니에요. 얘 안 죽어. 만들어 놓고 되게 웃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를 넣었어요. 아직 벌써 이어집니다. 생성자는 객체 처음 만들 때 초기 값을 넣어주는 기능이에요. 자, 이름 받고 체력 받았는데 이거를 세터한테 토스했어요. 자기가 직접 넣은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메서드들을 호출해서 넣는 거죠. 코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그려가면서 따라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상태 출력합니다. 여기서도 직접 출력하는 게 아니라 getter를 통해서 리턴 받은 값들을 출력하죠. 레벨업, setter로 호출합니다. 자, get HP. 일단 지가 갖고 있는 체력을 리턴 받아요. 멤버 변수를. 거기에 5 더한 값을 다시 세터한테 파라미터로 줘요. get HP로 호출했으니까 앞에 가서 얘가 실행됐으니까 요 체력을 받아서 리턴을 할 거 아니에요. 리턴이라는 거는 자기가 호출된 자리에 그 값을 채워 넣는 거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 리턴 값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100이라고 치자고요. 100 더하기 5, 즉 105를 다시 set HP한테 토스했어요. 그러면 set HP가 105를 받아서 if문으로 검사 한번 하고 멤버 변수에 넣으니까 결국 여기 저장되는 값이 105로 바뀌겠죠. 자, 공격받았어요. 상대방 공격력 들어오면은 현재 내 체력을 받아서 상대방의 공격력을 뺀 다음에 다시 세터에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공격력이 만약에 200이 들어왔어. 아까 내 체력 105였잖아요. 그럼 105 빼기 200이니까 그러면 95가 되겠죠. 마이너스 95가 되겠죠. 이게 1로 들어온다고요. 마이너스 95가. 근데
그럼 죽어야 되는데 1로 세팅됐잖아요. 안 죽어. 자, 이제 EX5 벌처 시뮬레이터입니다. 다른 파일이에요. 파일 이름 잘 확인하세요. 퍼블릭 클래스는 파일 하나당 1개예요. 반드시. 다른 파일에 정리되어 있는 기능을 이렇게 객체로 만듭니다. 상태 확인하고 둘 다 체력 100인데 일단 30, 20 공격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확인하면 70과 80 되겠죠? 레벨업 했어요. 75, 85 상태 확인해서 출력했어요. 이렇게 쪼르르 결과 나오겠죠. 자, 조금 전에 했었던 벡터 세터. 어떤 클래스가 분명히 그 클래스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게임을 예로 들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만들 때라고 하면은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트에 가입하는 회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회원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클래스 안에 내가 멤버 변수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멤버 변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일단 1번. 모든 멤버 변수는 어떻게 한다? 은닉한다. 그리고 생성자를 통해서 값을 초기화한다. 이제 생성자를 넣는 거는 꼭 넣을 필요는 없어요. 생성자는 안 넣어도 돼. 그러면 멤버 변수가 은닉됐으니까 이 멤버 변수에 접근하기 위해서 getter-setter라는 메서드를 만든다. 생성자 없으면 세터로 값 일일이 넣어주면 돼요. 세터 호출하면 값 넣을 수 있잖아. 자, 이런 규칙이 적용돼서 만들어진 자바 클래스를 자바 빈즈라고 합니다. 자바가 커피잖아요. 커피 콩이래. 자바 언어에서 쓰이는 복합적 데이터 표현의 최소 단위예요. 이게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전 세계 공통 규약입니다. 자, 자바 빈즈는 클래스 명명법, 이름 작성 규칙, 생성법, 만드는 방법, 그리고 행동. 얘가 갖고 있어야 되는 메서드. 메서드가 동사라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일련의 관례를 따라야만 합니다. 관례라는 게 그냥 다들 지키는 그 규칙이 있잖아요. 자, 이 규칙을 지키면 빌더 형식의 개발 도구, 지금 우리가 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쓰는 개발 도구에서 자바 빈즈와의 연결을 통해 객체 생성 호출 그리고 클래스 재배치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은 너나 나 모두가 이 규칙을 지킨다라고 전제가 되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조차도 당연히 그 규칙 지킬 테니까 나도 그 규칙대로 작동해야지 라고 이미 기능이 내장돼 있는 거예요. 안 지켜도 돼. 모든 코드 내가 손으로 다 한 땀 한 땀 짤 자신 있으면. 실제로 다음 교시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한번 해봐야죠. 여기에서 getter하고 setter는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거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실습할 건 멤버 변수 2줄 코딩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자바에서 클래스 새 파일 만들면은 클래스 문법은 자동으로 세팅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직접 코딩할 건 요거 2줄밖에 없어. 나머지는 자동 완성돼요. 그다음 이번에는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도 직접 한 번은 직접 해보세요 라는 뜻으로 제가 벌써부터 오픈하진 않고 있는 거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거는 만들어 준다고요. 근데 나는 이 규칙 안 지킬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다 손수 한 땀 한 땀 따시면 돼요.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야. 이해를 하고 못하고는 나중 문제예요. 일단 이걸 내가 이 규칙을 지키겠다라고 함으로써 이만큼을 자동으로 생성할 거냐 아니면 한 땀 한 땀 내가 타이핑을 다 할 거냐의 문제야. 자, 클래스는 생성자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관례가. 근데
별도의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고 기본 생성자로 대체할 수 있다. 기본 생성자는 따로 설명할게요. 클래스의 속성들, 속성이 멤버 변수예요. 멤버 변수는 get, set 혹은 표준 명명법을 따르는 메서드를 사용해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표준이야, 표준. 자, 그래서 앞에서 멤버 클래스가 아니죠. 앞에 예제에서 작성했었던 벌처 클래스가 자바 빈즈예요. 그래서 자바 빈즈는 멤버 변수 생성자, getter, setter. 자, 여기서 기본 생성자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 자바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생성자를 가져야 된다가 자바 언어의 규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첫 교시에 작성했던 생성자는 생성자 없었잖아요. 그냥 int a, int b 이러고 끝났잖아. 맨 처음에 작성했던 거는. 자, 그러면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은 자바 컴파일러는 이런 생성자가 있구나 라고 그냥 지 혼자 생각을 해요. 생성자가 있긴 한데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코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라고 암묵적으로 인식을 해요. 이걸 기본 생성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 생성자를 쓰겠다라는 건 난 생성자 안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자, 자바 빈즈 작성 규칙 진짜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나중에 이 자바 빈즈가 스프링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요거 하나만 외우고 가도 성공한 겁니다. 자, 자바 빈즈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갖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세부 속성들을 정의하고 그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기 위한 생성자, 그리고 값을 조회하기 위한 getter, 값을 수정하기 위한 setter, 이런 것들을 갖는 건데요. 자바 빈즈를 의미하는 다른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이 자바 빈즈가 특정한 그 규약이 있는 건 아니고 되게 기본적인 규칙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바 빈즈는 환경에 종속되지 않아요. 스프링, 웹 개발에서도 쓸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도 쓸 수 있고, 자바라는 언어를 쓰는 곳에서는 다 써요. 그냥 객체지향적 원리에 충실한 거예요. 이 형태를 포조 클래스라고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포조 클래스가 기본 자바 코드만으로 작성되어진 자바 빈즈를 의미해요. 자, 우리가 만든 거 객체 계속 여러 개 만들고 있죠? 재활용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바 빈즈를 만들면 아까 벌처 클래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객체를 만들면 그 객체 안에 뭐가 들어있어? 그렇죠. 값이 들어있죠. 이름하고 체력 넣었잖아요. 그래서 값이 저장되어 있는 객체다 라고 해서 value 오브젝트라고도 불러요. 줄여서 VO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는 자바 빈즈를 VO로 인식하겠다라고 하면은 보통 클래스 이름 뒤에 VO라고 붙여서 이름을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런 수식어 잘 안 붙여요. 그림 알아볼 수 있을래나? 자, 얘가 하는 역할이 그 유닛들을 이 안에다가 태워갖고 다른 데로 보내는 거거든요. 수송선이에요. 자, 그럼 얘가 갖고 있는 기본 기능은 어디로 이동해라 라는 무브라는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객체를 얘한테 담아서 보낸다고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기능은 이동이라는 메서드겠죠. 그럼 이동할 위치가 파라미터로 필요할 거예요. 근데 얘 혼자가? 아니죠. 태울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수동선인데 지 혼자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대상을 파라미터로 넣어줘야죠. 그러니까 아까 만들었었던 마린이라는 객체를 얘한테 파라미터로 줘야 얘가 걔를 이동시키지. 그쵸? 자, 그럼 다시. 아까 마린이라는 클래스, 값만 저장하는 VO라 그랬죠. 그럼 얘는. 근데 마린이 얘한테 전달이 됐어. 그럼 얘는 데이터를 배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린이라는 애를 배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클래스를 말 그대로 데이터를 배달하는 객체,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DTO라고 불러요. 예, 주로 그 파라미터를 자바 빈즈로 사용할 때. 얘는 클래스 이름 뒤에 DTO라고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결국은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자바 빈즈를 용도에 따라 이름만 바꿔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구별 안 하셔도 되는데 요 세 가지 용도들은 실무가 많이 쓸 거라서 용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실습하시면 됩니다. 오전 요거까지만 할게요.